웹툰 작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 웹툰 작가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너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웹툰 작가가 있고, 또 웹툰 작가의 작품을 유통을 시켜주는, 즉,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물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웹툰 작가가 따로 있고, 웹툰, 다 그린 웹툰을 잘 포장하고, 잘 이렇게, 뭐랄까, 다듬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중간 매니저분이 따로 계세요. 이렇게 우리도 방송국이랑 비슷하게 PD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프로덕트 다이렉터라고 PD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뽑은 이유가, 혜진이 작가님은 그림은 정말 최악인데, 스토리가 좀 그나마 봐줄만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디자인과를 나왔거든요.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디자인과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특별히 무슨 광고를 만들고, 또 사진을 잘 다듬는 어떤 그런 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그림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제가 웹툰 작가 된 걸 보니까, 뭐, 미술을 하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미술을 하면 유리하겠지만, 미술을 못한다고 해서 꿈을 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는 보통 3일 걸려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는 취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 만화 중에 보면은 호랑이 동물원에서 실수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 그 죽은 분의 아내 되신 분을 제가 만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약간 실패를 한 거죠. 이렇게 그분이 너무 지금 마음도 힘들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슬퍼서 이렇게 못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다른 지방에 있는 호랑이 사육사 분을 만나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코앞에서 호랑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다른 작가들은 좀 스토리가 짧을 수도 있어요. 스토리를 쓰는 시간이. 근데 저는 약간 긴 이유가 뭐냐면은 취재를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사건을 당한 사람 혹은 그 사건을 당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취재라는 걸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길어져요. 그리고 이게 작화는 이제 뭐 좀 한 이틀, 뭐 3일 이렇게 걸려요. 네. 그래서 꼬박 한 5일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캐릭터의 성격을 잘 살리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한 거와 표현하는 건 너무 달라요. 뭐냐면은 보세요. 이제 되게 침착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이 물이 내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을 이렇게 너무 목이 많은데 이 물을 먹고 싶은데 이 물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되게 침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죄송한데 제가 목이 말랐던데 이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성격이 급하고 되게 뭔가 어떤 뭐랄까 이렇게 남들과 얘기하는 게 서투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어떤 습관들을 지정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하다. 그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내 머릿속에 이 A라는 캐릭터는 되게 졸라 세고 착하고 의롭고 잘생겼고 이렇게 해봤자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뭐냐면 이렇게 되게 사소한 습관들인 거죠. 조드로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렇게 항상 뭔가 곤란한 질문 있을 때 이렇게 턱을 긁어요. 이게 조드로의 습관이에요. 항상 이렇게 눈이 이렇게 풀려있어요. 항상 조드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건들건들 이렇게. 조드로의 캐릭터인 거죠. 근데 조드로라는 사람을 돕는 황이라는 그 여자 비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답변해도 네. 아니요. 그래서요? 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하지만 조드로는 그게 있잖아요. 아까 질문 뭐라고 하셨죠?
캐릭터의 사소한 거를 이렇게 한다고 질문하셨어요? 아, 그렇게 질문하셨나요?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습관들을 부여해주면은, 캐릭터에게 부여해주면 그 캐릭터는 되게 실제로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게임 하시면은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법사, 전사는 항상 이렇게 뭔가 막 근육질이고, 항상 숨을 거치게 쉬고 있고, 이렇게. 마법사는 항상 이렇게 숨을 약간 나진하게 쉬고 있고, 꼿꼿하게 자세를 딱 펴고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되게 이렇게 캐릭터를 약간 다르게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지지 않나. 이건 뭐 좀 약간 좀 장하게 얘기하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현직 변호사, 진짜 변호사 분과 함께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뭐 그분이 시시콜콜 제 스토리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만화를 어떤 만화의 대강 뭐 등장인물 A와 B를 설정해요. B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법으로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변호사님한테 물어요. 그럼 변호사님이 실제로는 이 가상의 인물 B라는 사람이 당한 일은 이러이러하게 처리가 됩니다 라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잘 만화처럼 포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한테 제일 많이 묻고, 그리고 뉴스를 되게 많이 챙겨봐요. 뉴스. 왜냐하면 사실 법이란 게 그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책상이 합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책상은 합판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책상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책상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3만 원 정도 든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3만 원. 이 책상 한 개를 만드는데 3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좀 더 몸에 안 좋고, 좀 더 나쁘고, 좀 더 잘 부러지는 재료로 만들면은 5천 원에 만들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사람은 그렇게 안 좋고 되게 몸에 나쁜 재료로 책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법으로 봤을 때 법으로 그렇게 나쁜 재료 쓰면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고 사람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 이런 재료를 써서 책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런 법이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갑자기 책상이 와르르 무너져. 근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만 존재하고 잘못한 사람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법이 가진 어떤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뉴스나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잘 챙겨 봅니다. 네. 법이란 게 규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 소설가 아니고 역사를 쓰는 사람인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어떤 일본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로마인의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길과 법이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사람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인들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고의 두 가지는 길, 즉 도로와, 실제로 그 당시엔 도로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은 되게 돌을 다 깎아서 지금의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뭐 비아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길과 법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하고 고장났으면 공사를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법이란 것은 중요하죠. 법이란 건 중요하고, 법이 없으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법이란 건 언제나 완벽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이 바뀌면서 유지를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일본 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 있는 법이에요. 복수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도를 들고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뭐 넓은 공터에서 언제까지 나와라 결투장을 보내고 이렇게.
칼 딱 두 자를 차고 이렇게 그 심판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복수 시작하면 이렇게 서로 칼싸움에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금지하는 법이 아직도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총이나 어떤 그런 뭐 다른 어떤 위험한 도구를 써서 사람을 해치지 막 결투장을 보여서 너 언제까지 여기 나와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 되게 법이라 해서 다 모든 게 옳고 법이라 해서 다 쓸모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쓸모없는 법들이 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유지 보수하지 않는다면은 되게 어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마 법을 잘 지켜라 하는 게 좀 더 교육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전 오히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쳐야 되고 끊임없이 살면서 이렇게 이 법이 옳은 법인지 아닌 법인지 옳지 않은 법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